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3월 10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정신없는 꼭지를 하나 골랐는데, 미국이 만약 북한이 붕괴한다면은 지금은 그럴 조짐은 없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 자료 몇 년 전에 찾아뒀던 자료를 다시 보면서 그걸 지금 다시 보니까 글쎄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정황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 느낌이죠, 뭐. 예. 그리고 우리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점에 아마 동의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미국이 이때 북한의 붕괴를 생각했던 그 시점에 미국이 행한 행동, 북한이 선택한 거, 그리고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지난 20, 30년간 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북한은 상당히 튼튼하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뜹니다. 뭐 북한이 꼭 붕괴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사들이요. 뭐 이제 주로 뭐 주요 방송사는 제가 다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뜨지 않는데 그 외에 분위기를 알아야 되겠어서 살려둔 몇몇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뜨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이제 20 몇 년간의 추이,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조만간 푸틴이 방북을 한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걸 이제 한번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역사상 없었어요. 단지 이제 변화에 민감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 뭐 여러분 책임감 안 느끼시더라도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신경이 쓰이면은 그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인지하는 또 소수의 그룹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국민에. 그래야지 그걸 받쳐주니까.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런 분들의 중요성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일이 만들어질 때 그렇지만 똑같이 옛날에 우리가 뭐 독립투사들이 그 우리보다 지금 약한 마음 먹었겠습니까? 훨씬 더 강한 마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그 시절에는 우리가 아무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는 아무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패망할 때가 되니까 패망을 한 거거든요. 즉 그것은 우리의 노력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변화와 그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런 조짐들이 지금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할 바를 하는 것이고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빅토리아 눌란드라고 미국 네오콘, 미국이 현재 국제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 폭력에 의한 것이죠. 그것을 주도했던 빅토리아 눌란드가 사임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녀가 하던 일을 남이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조가 바뀌었다, 이래 그녀가 사임했다는 것만으로 미국의 기조가 몇십 년간 지속됐던, 수십 년간 지속됐던 기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전이 상황이 안 좋고 바이든은 재선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거기다가 바이든의 국회 연설에 젤렌스키 부인을 초청했는데 오지 않았죠. 이런 많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거랑 푸틴의 방북이 연결돼 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바이든이 예를 들어서 푸틴과 화해하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또 북한과 화해하면서 그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트럼프가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바이든은 더더욱 바보 같은 대통령이 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흐름이 우리 한반도 유리하게 오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10여 년만 해도 상황이 어땠느냐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북한 분할 가상 시나리오. 이거 그때는 제가 이 지도만 갖고 있었는데 2, 3년 전에는, 이번에는 그 출처를 알았습니다. 이게 2009년 오바마 때죠. 우리는 이명박 시절이고 미 정부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예요.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계획, 시나리오를 제시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하잖아요. 왜?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소스를 정확하게 알았고 2009년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북한이 붕괴된다. 그때는 북한이 붕괴된다는 시나리오가 많았어요. 여러분도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예. 붕괴 시나리오, 붕괴되면 어떡할 건데? 자, 가장 쉬운 것은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는 남북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올시다죠. 우리나라는 되게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나라들이 그런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됐던 나라들이 많이 해방이 됐죠. 우리는 분단이 됐잖아요. 그게 해방이 돼야 맞는 거죠. 남북이 하나로.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느냐 이 지도에는 북한이 갑자기 붕괴돼서 한반도 혼란 상황이 초래됐는데 남한이 초기 대응을 잘 못할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북한이 하나 되는데 초기 대응이 혼란이 좀 있더라도 놔두면 하나로 되는 거죠. 예, 글자도 같고 민족도 같은데 문자도 말도 같고 요거는 그냥 신용으로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의로.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가 간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한다. 자, 그때만 해도 중국의 입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 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러시아도 지분을 줘야 된다. 예. 방향별로 나눴죠. 유엔이 수도는 유엔이 한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들어온 게 독특하죠. 예, 그 당시는 미국한테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나눠주지 않으면은 분란이 생긴다. 즉, 이 지도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만 북한이라는 위협만 제거돼도 어느 정도 만족한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여기에. 일본이 왜 들어와 있느냐? 이것은 일본의 강력한 요청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한반도에 다시 발을 디뎌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 네. 이 지도를 보면 그런 게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이 지도가 사라졌어요. 볼까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당시 2009년에 한겨레에서 기사가 났고 좀 전에 그 그림을 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 그림이 없습니다. 이 기사는 있는데 이런 거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은 미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죠. 내년 초 의회에 보고할 4개년 국방정책 검토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예, 요겁니다. 여기 이제 소스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미 국방부가 작성한 자료예요. 미국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다. 네, 2009년, 2010년 이때 준비됐다. 자, 이때를 보면은 왜 미국이 북한 붕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체제 붕괴에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게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제가 빅토리아 눌란드의 사진을 처음 꺼냈는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북한은 1990년대 초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되게 이렇게 끈떨어지는 신세가 됐어요. 도와줄 데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수교를 함으로써 구소련을 많이 도와주지 않아서 미국의 정책이 되게 성공적으로 돼서 소련을 붕괴하는 데 도움이 됐던 세력이에요. 미국과는 되게 사이가 좋았을 때예요. 중국이 당시에. 근데 북한은 그 와중에도 미국에 숙이지 않고 나는 핵무기 개발할래. 미국은 지금 아드레날린이 짱짱하게 나올 때인데 그때 클린턴 때입니다. 이 엄청나게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자, 그래서 엄청난 금수 조치가 시행됐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금수 조치를 풀어주거나 그것을 돌아서 도와주거나 이럴 여건이 전혀 안 됐어요. 중국까지 포함해서 남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때 북한에 흉년이 들었죠. 예, 고난의 행군. 몇 년간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굶어 죽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거는 미국의 힘이에요. 눌란드가 관여했을 수 있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이라크 침공 근거 없이 해서 거기서도 직접적인 사망자 60만 명,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자 300만 명 해서 360만이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15년 상간에 전 세계 500에서 700만 명이 사망했어요. 미국의 영향권 아래서. 자, 바로 그 이후기 때문에 미국은 곧 북한이 망가질 수 있다. 핵무기 가지기 전이에요. 확인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나리오에 1번에 올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북한 붕괴되면은 저게 우리 남북 통일 되겠구나. 야, 저 넘어오는 사람들 어떻게 간수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전혀 다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건 네 거 아니야. 우리가 북한을 붕괴시켰는데 너희가 한민족이고 두민족이고 이건 나한테 상관없다. 응? 내가 미국이 붕괴시킨 거야, 북한을. 체제를. 그래서 무너졌잖아. 그걸 왜 내가 니한테 주니? 내 건데. 내가 필요한 대로 써야지. 요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게 지금 이제 묘한 건데, 월간조선에서 2017년도에 보도를 한 거고, 실제 보도는 2009년에 나온 건데, 서울경제. 저 기사 제목을 넣으면은, 검색을 하면은 저 기사가 떠요. 근데 이 사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캡처해서 보도한 2017년도 월간조선 자료로 남아있어요. 한겨레 신문에도 기사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많이 맛이 갔더군요. 제가 이 검색하면서 보니까 기사 내용들을. 자, 그래서 이게 귀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네. 이 사진을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보도에서 활용하면서 그것을 예쁘게 색깔을 칠했던 거예요. 네. 요거 월간조선 요 날짜 검색하시면은 기사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래서 이걸 그때 보도했던 게 한겨레 위에 서울경제 좀 전에 보신 그 사진이 있었는데, 둘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사는 있어요. 검색이 돼요. 근데 사진이 없어요. 예. 이 사진이 되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텐가는. 우리한테도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가장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은 있는데. 예, 이게, 그래서 어디 보면 이것을 뭐, 얼버무리면서 넘어간다든지, 내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북한 분할이라고 나무 위키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원래 이 사진도 실려 있었는데 이 사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붙여놨거든요. 예, 냉혹한 현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마 미국이 우리한테 아무 배려도 없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가정일 것이다. 이런 희한한 답변이 거기 들어있어요. 참 설명이.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게 2015년에 어떤 데서 뭐 유출된 미국의 자료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이거예요. 여기는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이. 평안도 정도를. 예. 그리고 일본이 빠졌죠. 예. 자, 요게 그대로 요 사진은 이제 군데군데 있어요. 요게 우리한테 보기 좋으니까. 일본이 빠지고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자료의 핵심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2009년도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요거는 내지는 5, 6년간에 걸쳐서 한반도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일본과 역학구도 그리고 남한이 계속 조금 성장했다. 그래서 남한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일본을 좀 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위해를 나눠 먹는다는 것은 변함없고, 이 나눠 먹는 나라들 중에 중국, 러시아, 미국, 우리나라 중에 우리가 힘이 제일 약해요. 네, 예.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실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라는 삼국 통일 전쟁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면서 했지만은 당나라군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통일을 하고 나서 우리의 영토가 없어졌어, 위에 절반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반드시 무력 통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에 무력 통일하면 우리는 아래로 다 죽어요, 그냥. 그때는 한반도 전체를 나눠 먹겠죠,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다 다 죽으면은. 네. 필요한 거 다 빼간 다음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조화스럽게 한반도의 통일을 마련해내지 못하면은 우리를 노리는 적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만큼 맛있는 곳이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그림이 말해주는 것은. 그리고 작금의 세상은 뭐 과거에부터 그렇지만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우가 없다. 다 자기네 이해관계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방북을 하고 남북 간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미국이 트럼프 때부터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 10여 년 만에 얘 돌변을 한 거거든요. 그 돌변을 하게 된 가장 큰 핵심 사안은 뭐냐? 북한이 죽을 거라고 다 생각했던 거잖아요, 미국이. 300만 명 굶어주고, 예? 예. 그 다음 계속 압박 넣고 있어 조만간 죽을 거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뚫어내고, 뚫어낸 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했죠. 그래서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예. 자, 그런 관점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줘야 돼요. 그게 통일의 길입니다. 우리가 전쟁할 거 아닌다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하면은 우리는 다 죽어요, 아래 위로. 그리고 나머지가 나눠 가지겠죠.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남한까지.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의 흐름의 변화가, 그리고 북한이 했던 어떤 행동, 그리고 남한이 했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이게 짧은 시간 내에 크게 구도가 바뀌었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25 끝났을 때부터 공산당 때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김일성 때려 죽여야 된다. 그 다음 김정일 때려 죽여야 된다. 그 다음 김정은 때려 죽여야 된다. 똑같잖아요. 근데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일은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자, 우리가 6.25 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전혀 몰랐죠. 우리가 왜 해방이 됐는지, 어떻게 해방이 될지 갑작스럽게 왔죠. 하느님이 준 선물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 일부만 알면 됩니다. 일부만 알면. 그러면 그 결과물은 또 우리 게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예. 자, 그 가장 큰 변화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숟가락을 확실히 넣을 수 있다고 미국이 나를 완전히 인정해 줬다라고 생각했던 일본. 저 자료가 나왔던 2009년 이때만 해도 이미 아베가 자민당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냥 일본의 지배자였던 시절이에요. 그걸 아베는 다 봤던 거예요. 미국 시나리오가. 예? 북한에 무슨 문제 생기면 남한에 주는 게 아니고 아베를 먼저 챙겨주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아베한테 말도 안 하고 북한하고 종전선언의 문턱까지 갔다? 확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한국은 점점 올라와서 일본을 계속 압박하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미국의 말 다 들어준 거잖아요. 플라자 합의 통해서. 그때부터 경제가 꼬인 거잖아요. 그때부터 한국은 IMF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버티면서 일어났고 그 힘에 일본이 주눅이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힘들어지고 있었으니까. 그 북한은 마침내 핵무기까지 개발을 해버렸어요. 미국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아베는 분노했죠. 그래서 반대처의 소부장 공격이 그게 기인한 것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쉬는 와중에 하직한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것이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일어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시행하는 데서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으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재판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1년 내내 그 사람들 조회수 좋아하는 모든 전 세계 언론들이 달라붙어서 해설을 해도 부족할 텐데 너무나 조용한 것이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큰 일이 있구나 뒤에. 아베가 사고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밝혀지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자, 그런데도 우리의 안타까운 일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2019년에. 예.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관여했다는 수많은 어떤 70여 개 이상 공식으로 확인된 것, 논문화된 것만 해도, 논문에 집계된 것만 해도 그 정도라고 제가 미국 정치학자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권 전복 기도. 그게 과연 한국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최근 이제 이승만에 관련된 무슨 다큐가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셨을 때 북한의 어떤 그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 뒤에 있는 거잖아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아니면 싸우더라도 살리고 나서 싸울 수도 있었고 살리는 와중에 관계가 서로 다르게 설정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가장 힘든 어려운 선택을 했잖아요. 북한한테. 그게 그 기획이 채 가시지도 전에 북한은 멸망할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계속 압박 가하면. 요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이라크 전쟁을 터뜨려서 또 300몇십 명을 또 살상했죠. 그 다음 우크라이나전. 또 몇 년 있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작업했잖아요. 놀란드가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예.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대통령이 또 전복시키려고 노력했죠.
리비아는 공격해서 결국은 대통령 지도자를 죽였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베트남 전쟁도 미국이 의도적으로 개입한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는 다 아시죠. 그러면 한국 전쟁은 어떨까?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국 전쟁은 그게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의 원인이고 결과였을까? 자, 다른 기회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승만에 대해서 이승만이 이제 하야할 때 끝까지 하야 안 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 내용 한번 보세요. 미국에 있는 재미 언론인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언론인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핵심적인 자료를 몇 개 제공을 했어요. 이름이 김태환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LA에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야기했죠. 사실 이승만은 하와이에 유배를 당한 거다. 이런 의견이에요. 강제 하야 당했다는 입장이에요. 네. 자, 뭐 이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국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잃어버렸다. 결자 해지라고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여건, 한국의 나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건, 긴구를 누르고 그 모든 조건을 미국이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걸 대통령 만들었다고 만드는 게 미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봐야 되죠. 그러다가 늙어서 노욕을 부리니까 제거한 것이죠. 그 다음 한국에서 치고 붙고 하다가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고 박정희 정권의 말에도 미국의 관여의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박근혜랑 내부의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 대사관의 본국 보고 자료를 보면은 나는 미국에 대해서 적대감이 전혀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돼 있죠. 위키릭스에. 그러다가 결국 박근혜가 됐고 미국은 불안해했고 그 불안이 현실로 드러났죠.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북한과의 미국과의 어떤 관계, 부침.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러니까 가자 지구에서 푸틴 사진하고 김정은 사진을 같이 들고 있는 게 이해가 돼요. 끝까지 버티니까. 북한과 남한은 한민족이거든요. 성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은 저렇게 했는데 세계 최고의 깡다구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미국의 편에 같이 서 있었지만 몇 가지 못지않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박정희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노무현과 김대중은 다른 방식으로 또 했었고 미국보다 더 민주주의적으로 해결을 했죠. 그래서 박근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했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남한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박근혜를 경험해본 바이든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에 대해서 노심초사 살펴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단속하면서. 자, 그런 북한이 미국한테 깔려서 거의 죽을 뻔했던 북한이 그래도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다시 협상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겁니다. 세종연구소 보고서에 보면은 주한미군이 반복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면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비공식적으로 용인하겠다. 북미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그러면 북미 간에 평화선언이 됐기 때문에 휴전 체계가 끝나요. 그럼 유엔군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유엔군의 대표주자인 미군이 남쪽에서 철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용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남한 정부를 무시한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고 뭐 미군 일개 사단을 가지고 남한군을 다 상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두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로서 한반도를 활용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남한 정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스탠스는 뭐냐면 미국 너희가 도와주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잖아요. 미국이 우리가 대중국 전선에 서줄게.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건대 미국 너희도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중국도 좋지는 않아 보인다. 거쳐야 될 것을 못 거치고 있다.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맥락이 같은 이야기예요. 김정은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것은 남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는 거고 그래야지 미국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바탕을 더 보시면
철천지 원수예요, 미국은. 예. 그런데도 이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한반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뭐 이해타산으로 생각하죠. 민족적인 감정은 없으니까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모든 이빨이 한순간에 딱 맞아야 돼. 딱 되는 거다. 트럼프 때 될 뻔했지만 안 됐다. 지금 바이든 때 바이든이 궁지에 몰리면서 이 가능성이 한 번 더 생겼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푸틴이 바이든을 압박을 하고 있다. 오히려 이게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런 식으로 이 한반도 상황을 돌변해 놓은 거, 나눠 먹기 하든 피자 잘라 먹듯이 너 한 입, 넌 두 입, 이렇게 해 먹던 한반도를 갖다가 십수년 만에 남북이 중심을 잡고 주위에서 달려들어서 이게 제발 이 하나가 돼야 돼. 남북이 소통이 돼야 돼. 그게 우리 경제의 탈출구이자 미국 너희 외교의 탈출구야. 전쟁 없이 패권이 이전될 수 있는, 부드럽게 이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푸틴이나 죽어줄 테니까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너희가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라. 예. 우리도 미국 너희가 서서히 부드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면서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기회는 똑같이 부여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중국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노력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자, 이게 뭐 트럼프하고 찍었던 사진이고, 그래서 바이든이 초조한 이유는 이거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이제 한번 경험을 했고 두 번째 하는 건데, 지금의 이런 필요성이 지금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서명으로 가야 될 필요성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것을 양보하기 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눌란드가 지금 그만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전을 마치면서 항복할 수 없으니까 이걸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 푸틴이 방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이거밖에 없다. 다른 장난칠 게 없다. 북한은 뭐 폭력적으로 건들 게 없다. 그건 내가 탁 막아줄 테니까 악수해라 너희들이.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거기서 유일하게 반대하는 세력은 우리 남한의 대통령이죠, 현재. 그리고 집권 세력. 예. 그래서 지금 희한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한번 볼게요. 2021년 7월 6일이에요. 자, 그 당시 국방장관 주재로 회의가 열렸죠.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 회의. 전시작전 통제권 돌려달라. 내가 너희가 파트너가 되기로 했잖아. 국방력도 지금 많이 키웠잖아. 우리 국방력 무서워. 네, 미국 너희의 한 축을 우리 충분히 담당해 줄 수 있어. 네. 그렇지만 우리를 일본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일본은 패전국이고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 재정립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 급하게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독립국가로서. 네.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건데 남한을 너희 품속에 계속 잡고 있겠다는 것이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네. 근데 미국은 이걸 줘놓으면 풀려나갈지 모르겠다. 컨트롤이 안 될지 모르겠다. 오히려. 남북 간에 쿵짝하고 말지 모르겠다. 중국에 가서 턱 붙을지 모르겠다. 왜? 박근혜가 중국에서 덜컥 붙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도 중국에 가서 탁 붙으려고 했잖아요. 펠로시 만나지 않고 중국 가서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겠다라고 했죠. 외교장관을 보내서. 엄청나게 자극받았을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전작권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했죠. 예. 근데 지금은 뭐 전작권 이야기 안 들린 지 오래됐죠. 스스로 뭐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고 믿는 그런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일본 형님까지 우리를 도와주면 더 좋다. 스스로 우리를 너무너무 낮춰보고 작게 보고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 식민지 근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러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적이나 기업적인 다른 면에서 우리가 그것 해온 걸 보세요. 아닙니다. 위상이 달라졌잖아요. 아까 십몇 년 동안 미국이 우리를 다 한반도를 다루는 방식이 전혀 달라졌어요. 그때는 그냥 잡수시려고 했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었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시대의 아이러니죠. 네. 그래서 제가 파묘 영화 그 후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푸틴이 평양 방문 오는 거 이거 크다. 그래서 이번에 빅토리아 눌란드가 그만뒀다는 부분, 그리고 젤렌스키의 부인이 바이든의 중요한 회의에 그 회의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거부했다. 즉 우크라이나전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선거도 몇 달 안 남았는데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을 노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든이 절대 안 그렇죠. 예, 그걸 감싸 안을 수 있는 방법은 북한과 손을 잡고 빵빠레가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져야 돼요. 기업 투자 붐이 불고 이제 평화의 시대로 가자, 새로운 국제 기구도 나오고, 그러면 나토는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전 세계가 프랑스 지금 뭐 우크라이나로 진군하자는 마크롱은 블러핑을 다 빼고 이제 박수치고 난리 나겠죠. 투자 계획 발표하고 주가 확 오르고 전 세계에 달러값 안정되고 막 이런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이 계획대로 가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높다. 그것도 봄에. 예, 그렇죠. 그게 아니면 트럼프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상관은 없어요. 이번 봄이 아니더라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만은 일단 그런 흐름을 탔다라는 거예요. 탔다라는 거. 미국이 위축됐잖아요. 중국도 버거운데 러시아한테까지 지금 진 마당이라서 악수할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이 다 힘들어져요. 예. 그렇다고 뭐 러시아랑 미국하고 전쟁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색된 구조가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 이상한 일이, 진짜 희한한 일이 터져서 세상이 맛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문제아가 이게 있죠. 담대한 구상, 적을 협박을 통해서 받아낸 건데 미국이 이걸 다시 해라 했을 때 과연 하겠느냐? 예. 사실은 21년 말에 문재인 정부가 거의 작업을 다 했을 때 바이든과 김정은이 사인을 갈 준비를 마쳤죠. 뭐 그런 일은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할 수만은 아닌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때 만약 그 바이든이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종전협정을 맺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일이 없어요. 그 분위기 휩쓸려 갔을 거예요. 예, 남북 통일부로 투자 활성화되고. 예. 참, 우리 고령화 문제 심하죠. 그게 개선되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북한은 제가 봐서는 평균 나이가 엄청나게 젊다고 봅니다. 남북 소통에서 노동력만 왔다 갔다 해도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젊어질 거예요. 투자처 많이 생기고. 예, 노동력 문제, 고령화 문제 싹 사라질 거예요. 한순간에. 그럼 다시 몸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해. 추스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엔 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을 윤석열이 쉽게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건 죽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예. 그의 지지 기반이 됐던 반북, 반공산주의가 명분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 미국과 종전선언을 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미국의 요구 조건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만약 요구를 받는다면 펠로시 안 만나준 것처럼 팩하는 게 있거든요. 국제관계에서도. 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큰 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눈총을 받게 돼요. 유럽, 러시아, 미국. 그러면 어떤 일본한테 손을 내밀다든지, 근데 기시다는 힘이 없죠. 중국한테 또 손을 내밀면서 어떤 식으로 국면을 조성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런 명분이 너무나 확실한 상황에서 아무리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하더라도 넙죽 도와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라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분란이 생길 수 있다.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